질문은 뭔데? 18번이요. 영준이는 듣도록 해. 1장에 18번. x는 3 코사인 t고 y는 2 사인 t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녀석이 0과 2분의 파이 즉 1사분면에 있는 각이지?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이 한 점에서 x축 y축에서 만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의 한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뭐가 필요해? 접수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dx분의 dy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얘는 뭐 할 거야? 이 녀석을 t에 분해서 미분을 하겠죠. 그러면 dt분의 dx가 되버릴 거고 마이너스 3 사인 t. 네, 3 sin 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y. 네, dt분의 dy 코사인 코사인 t. 이 코사인 t. 자, 그러면 dx분의 dy는 뭐죠? 마이너스 3분의 2 코탄젠트 t. 마이너스 3분의 2 뭐 코탄젠트 t보다는 그냥 sin t분의 코사인 t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정석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코탄젠트나 시컨트나 코시컨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책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차피 사실 코탄젠트라는 걸 알긴 하지만 탄젠트분의 1이다, 탄젠트 t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뭘 고민을 하지? t꼴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네, a일 때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아니 그냥 t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좀 이상하니까 3 코사인 a 왠지 라지 a도 쓸까요? 왠지 이게 더 익숙하잖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y 마이너스 2 사인 a 이꼴 마이너스 3분의 2 탄젠트 a분의 1에 x 마이너스 3 탄젠트 왜 자꾸 탄젠트가 나오네 코사인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 네. 자, 이걸 풀 건데 자, y는으로 정리를 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a분의 1은 변화시킬 수 없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가 있을 거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숫자상으로는 그 다음에 얘가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사인 a분의 코사인 제곱. 네, 그러면 사인 a분의 코사인 제곱 a다 라고 하는데 얘가 넘어오면 더하기 2 사인 a니까 사인 a분의 사인 제곱 a로 변화시킬 수 있죠. 됐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에 탄젠트 a분의 1 x 플러스 2여 사인 a분의 2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자체가 y절편이겠죠? 네. x절편은 뭐가 되겠어? y절편이 사인 a분의 2고 우리가 요거를 너네가 보기 편하게 사인 a분의
코사인 A라고 하는 걸로 코사인 바꾸면, A분의 3이요. 자, 흥분하지 마, 이 새끼야.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0부터 2파이의 사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둘 다 양수. 네, 양수. 그러면 x절편과 y절편 둘 다 양수.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분의 3이 이 녀석의 이 녀석의 넓이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는 2배 그치? 사인 A 코사인 A의 루트인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곱으로 하시면 이 형태의 식이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둘을 곱해가지고 아니 제곱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A면 이렇게 돼서 여기다 루트에 이 녀석이 돼버릴 거니까 이 결과값을 2배 그냥 사인 A 코사인 A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인 A와 코사인 A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1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분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여기다가 분의 3을 할 거니까 위치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1분의 1이었을 텐데 3을 얹어줘야겠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잖아. 최소값은 3이겠지. 됐습니까? 오. 괜찮다. 사실 사인 t로 쓰고 코사인 t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그치? 네. 의미는 없는 거였는데 뭐 그래도 사인 A와 코사인 A가 곱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언제 있지? 둘이 역수관계를 가져야 되잖아. 각도가 몇 도일 때야? 각도 문제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다. 그거 생각 안 할래. 귀찮아졌어. 있었던 것 같아. 사인 A와 코사인 A를 곱해서 1이 되는 경우에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나? 각도를 특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특정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생각해 임마. 이거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 이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풀어야 되는 건 사인 4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플러스 1을 풀면 되는데 근해 공식을 쓰면 아니다. 넘어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아니다. 얘 플러스 맞는데? 이런 애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몰라? 안 돼.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아니고 각도를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언제야? 너밖에 안 풀었어. 22번이 되게 응. 쉬워 보이거든요. 왜 못 풀지? 그렇죠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ax 이랑 이 제곱. 2x 베타 x 알파 베타 범대는 뭐야?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편하게 듣죠? 원래 이 그래프는 이건 아니죠. 훨씬 더 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지. 네. 네, 그건 그냥 우리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들은 이게 y는 베타 x가 되셔야 될 것이고 얘가 y는 알파 x가 되셔야 되는 거죠. 베타 x의 값은 베타 값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야. 얘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녀석이 더 얘보다 위에 있던 여기 지나는 녀석이 위에 있을 텐데 자 지금 보면 베타 값은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작을 거냐면 2분의 2의 제곱일 때 제일 작을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베타가 지금 이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1,2를 지난다라고 하면 베타의 값이 2가 되셔야 될 것이고 2,2의 제곱을 지난다라고 하면 베타의 값이 2의 2 제곱일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가 이제 이 형태의 i라고 했을 때 2의 2제곱과 2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건 빼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은 2로 묶으면 2분의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얘가 얼마야? 2보다 크죠. 2점 얼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 베타가 2분의 2의 제곱보다 크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알파의 형태는 요 녀석을 지나는 접선식을 구할 거고요. 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식이 원점을 지나가게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을 알파로 볼 수 있겠죠. 이 새끼 A로 써있으니까 짜증나네. 됐어? 네. 그럼 접선은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쓸 거냐면 t, 2t라고 쓸 거고 뭐 이 새끼 뭐 y는 2의 x제곱은 미분해야 다 똑같은 새끼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는 y 마이너스 2의 t 이꼴 2의 t제곱 x 마이너스 t 그래서 정리를 하면 y는 2의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 아우 짜증나 이씨 이거 제일 싫어.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 원점을 지날 때를 보고 싶은 거죠. 네. 원점을 지나려고 하시면 원점을 지나려면 0,0을 넣을 거니까 0, 0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을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을 사실 마이너스 2의 t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 이꼴 2의 t제곱 곱하기 0 마이너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얘가 0일 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1,2가 되실 거고 됐니? 그럼 여기네 요 점을 지날 때는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니까 결국은 이때 알파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2겠죠. 네.
맞아? 네. 네? 네. 그럼 베타 값은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결국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보다 하얀색 그래프가 위쪽에 존재하시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가 되려면 이 새끼는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새끼는 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2의 2의 제곱 2분의 2제곱 마이너스 2다. 아이씨 유학 가야겠어. 안 되겠다. 부산으로 유학 가야지. 이에즈. 우와. 작은 형이 김해에 있는데 석가 좀 해달라고 할까? 이거 읽어주세요. 부산. 이. 부산 강사 중 수학 강사 작은 형을 할 줄 아나 이거? 모르겠네. 진짜 하나. 오. 아 이게 진짜 세상 제일 싫어. 여기 무조건 가르칠 때마다 이게 제일 싫어. 2분의 1제곱. 2분의 2제곱. 자 또 뭐 있냐? 없니? 연습 문제에서 없어요. 이제는 풀어봐야 그러면 우리 8장을 또 연습 문제 숙제를 드릴 거고요. 8장 연습 문제는 몇 개니? 12개네? 우와. 다 풀어와. 이 정도쯤은 왜 불안하지? 12개니까 후딱 풀어서 다섯 개를 가져오도록. 별로 뭐야? 9장은 왔어. 좀 많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해야겠네. 야 이제 슬슬 끝이 보여. 큰일 났어. 언제 끝내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너희들을 이거를 11월에 좀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거든. 예? 1, 2권까지 다요? 응? 1, 2권까지 다요? 뭐라고? 이거요? 응. 1, 2권까지 다요? 사실 이거는 나가도 되는 거를 지금 사실 저는 시험 대비 어떤 새끼가 시험 대비 중이라 저 바보가 시험 대비 중이라 너 신경 쓰면 말했지. 귀에 꽂았으면 닥치고 해. 따뜻하게 말고. 내 얘기를 왜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천천히 나가는 거고 뒤쪽은 쉬워요? 아니요 쉽지는 않고요. 딱 어디까지가 고비냐면 14장까지 13장, 14장 두 장만 고비입니다. 13장은 고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13장 그냥 하시면 되고요. 14장이 고비고요. 14장만 넘어가고 나면 13장이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진도는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오, 아,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이게 너네가 끝나야 12월 달부터는 고등부 편성을 좀 할까 합니다. 학원에서. 근데 금요일날 수사면 개같이 못 보면 어떡해요? 뭐반 내려가야지. 젠장 수상이 뭐예요? 수학산.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그 2차 방정식까지. 많은 거예요? 책을 한번 보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 번쯤 다시 공부해야 돼요. 24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잘 됐다. 뭐를 봐요? 남편성 모임. 네가 한동안 안 오셔서 말이야. 저 대박 그렇잖아. 이틀이나 안 왔지. 이틀이나 하네요. 아이, 이틀이니까 너 지금 저 마지막에 온 게 언제야? 저번 주 수요일이야. 수학 하루구나. 뭐? 금요일 날 제꼈고 월요일 날 제꼈잖아.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에 왔어. 너. 월요일 날에 제가 제꼈네요.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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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날은 면접 보러 가신다고. 그 아니고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은 뭐 면접 대비를 하신다고. 내일
집에 가서 무슨 면접 대비야 이씨. 아니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학교 수행 평가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둘 다 제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었지. 저번 주 금요일 날 얘기했으니. 월요일이라도 왔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월요일도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오늘 듣고 있는 거야. 이번 주에요. 내일 다음 시간이라는 소리죠. 수상 시험을 봐요. 네. 간편 선고사를 보는 거고요. 나도 하나도 준비 안 했어. 참고로 학교 기출입니다. 무슨 학교요? 안 가르쳐 주죠. 끝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강남 사문도 기출 보고인가? 김포 겁니다. 다.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이 이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직접 보시면 알겠죠. 1에서 5까지 평가해 주세요. 닥쳐. 하지 마. 딴 얘기. 3보다 높죠? 딴 얘기 하지 마. 3보다 높죠? 네. 집에서 수상을 그래도 문제를 한번 쑥 다 훑어보고 오셔야 돼.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안 그러면 답 없다. 나 답 없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뭐라고? 집에 할게 있는 게가 아니라 있나? 넌 면접 아니야? 면접 언제인데? 금요일이요. 뭐 그냥 시간대로 봐. 너 일찍 봐 아침에. 그럼 간편선고사는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아. 3번 볼 거야. 앞으로 2번 더 있어. 뭐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줘요? 없어. 다 중요하지 않은데. 평균 내요? 점수를? 평균 내야죠. 와, 뭐 빵점 100점이면 안 돼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좋겠다. 그러면 1번 반도 보겠네요. 사봐요. 1번 반이 저희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스카이 A반은 지금 현재 고등수학 1, 2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상수학. 네, 수상수학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상수학. 걔네 그냥 평소에 하던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럽다. 그게 훨씬 유명하죠. 수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 문제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를 그냥 미적분으로 풀 거 아니야. 걔네가 뭐가 유리해? 아니 참. 근데 2차 함수 최대값 물어 최소값이나 최대값 물어보면 그냥 미분대로 쓸 거 아니야. 오. 우와 그러네.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최대 바보들 최소. 근데 배우면 미분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 계속 너 수상수학 미분 배웠어? 아 수상했어. 너네 수상수 할 때 근데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해? 원래 일반형으로 변형시켜서 애들 포인트 잡고 그러고. 아 그러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네 꼭지점 잡을 때 2차 함수 그냥 미분 때린 다음에 x값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y값도 나오잖아. 오. 꼭지점이 잡혀잖아. 이 거지 새끼. 개쩐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실사용이 되네. 우와. 오 개쩐다. 바보들 아니야? 야, 너네 2차 함수 문제에서 그러네. 문제 스포 하신다. 좋았어. 문제에서 너네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벽면에다가 응? 여기에다가 아니지 이 둘레 전체 길이가 40짜리 40m짜리 철망으로 둘러쌀 거야. 이렇게 디귿자 모양만 됐어? 그랬을 때 이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게 너네가 문제야 이게. 예? 그럼 너네가 맨날 뭐 하고 있냐? X. 이 새끼들 Y. x X. 여기 x 40 40 마이너스 X. x 맞아. EX 아니야? 2x 곱해요. 이렇게 풀죠. 최대값 2. 그러니까 병신이지. 예? 저게 정석 아닌가요? 10, 10, 20일 것만 같은데. 이 병신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A, 2A 플러스 B는 40. 2 루트 아! 2A, B보다 크거나 같다. 날려서 여기가 20. 그치?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400. 선생님 천재세요?
AB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넓이 200이죠. 맞췄지 10, 20 이거야. 근데 왜 20이죠? 개소리야. 아 40이구나 저게. 10, 아하. 10, 10, 20이야. 야, 오늘 산술기하 평균 배웠잖아. 오, 이야, 개쩐다. 너네는 문제를 푸는데 머리가 그렇지 않아요. 1학년이면 1학년 걸로만 생각해. 2학년이면 2학년 걸로만 생각해. 병신들이야? 도대체 배운 거 예? 뭐다 쓸 거야? 그러게요.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 소영아, 넌 듣지 말고 네 거 해. 어차피 그 영상 볼 거 아니야. 주말에 저밖에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이씨. 빨리 공부해 너. 개쩐다. 그러니까 너네 자꾸만 왜 수상 문제를 반드시 수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렇게 하면 원래 어떻게 풀어요? 뭐 아까 알려주자 x 두고 x 두고 20 마이너스 2x를 두고 넓이가 약간 최소값. 아니 40 마이너스. 아니 40 마이너스 2x를 두고 곱하면 그래서 몇 x 40 마이너스 2x의 값이 y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0x니까 최소 최대 마이너스 2의 아, x의 예, 제곱 제곱과. 마이너스 20 x 그러면 여기 뭐가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인데 앞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 풀잖아. 오. 이야. 근데 너네가 지금 이 문제는 답은 200. 응? 좋았어. 이 문제는 너네가 봤을 때 숫자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편하게 줬으니까 그렇지. 저 길이가 애매하게 11이면 어쩔 거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너네 잘 봐. 이 문제를 풀 때도 아까 전에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이 편하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너네가 그냥 뭐 할 거야? 이 새끼를 만약에 이걸 안 할 거면 미분 때려 병신들아. y 프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4 x 플러스 10이잖아. 저건 40이잖아. 그러니까 x 이퀄 11 되네. 대입하면 10이니까 나오네. 20이고 그러면 200이잖아. 그쵸.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왜 못 쓰냐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굳이 안 써도 15.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할 거야? 만약에 이 새끼가 11로 바뀌면 예. 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11로 바뀌니까 여기가 11로 바뀌니까 분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싫다. 그치? 너네가 이걸로 바뀌든 말든 뭐 할 거야? 미분을 때리면 여기가 그냥 단순히 11로 바뀌니까 x가 4분의 11일 때야. 와우. 맞아? 그러면 이거 4분의 11이면 이것도 계산하려면 빼기에다 또 틀린다고. 그렇잖아. 근데 너네가 만약에 여기가 11이면 여기다 넣으면 뭐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1이잖아.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4분의 121이잖아. 이거 넘길 거니까 8분의 121이네. 8분의 제곱하면 되네. 좋았어. 어떤 게 나오든 8분의 제곱 형태로 탁 하면 완벽하다. 권태야, 무슨 소리예요 저거? 개소리 그만해. 8분의 1리가 없잖아. 어차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고 또 반으로 나누면 분모는 8. 너 생각을 해봐. 이게 둘레가 11짜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벽이 없으면 달라져. 아 그럼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한 문제 유형마다 외울 거냐? 아니 그냥 그렇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산술기하를 그냥 쓰라고. 배우면 뭐에다 쓸 거냐고. 유령이 비웃는다. 유령? 저 새끼 핸드폰 뺏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책만 딱 들고 딴 데 쳐박아 놓을까? 근데 쟤 왜 왔어요? 이렇게 오늘 국어 직보했어. 아 엄마가 여기서. 국어 직보한 김에 어머니가 그냥 이 새끼 10시까지 여기서 굴려달래. 오. 넌 뭐하고 있냐? 개재미없겠다. 말도 못하네. 말하면 내가 죽여버렸댔어. 자, 우리가 책은 지금 어디 할 차례냐면 12장. 12장의 기본 문제 5번 앞에 있는 1번을 할 차례야. 예? 기본 문제 5번이 있고 그 전에 보기 1번이 있어. 아 보기. 이란. 보기 파네.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평면 우리는 지금 다시 여태까지 다 뭘 배우셨냐면 직선에서의 운동을 배우셨죠.
평면이네. 와.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가시면 아니면 눈에 안 한 걸로 해줄까? 이렇게 가시면요. 포물선 운동하는데 반만 갈 거야. 애매한. 그러면 너네 옛날에 이거 어떻게 배웠었는지 기억나? 여기서부터 하면 안 돼. 영국 봐야지 어쨌든 간에. 물리요? 물리 시간에 이거 배운 거. 저 땅으로 던진 거구나. 연직 위로 원래 물체를 던지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시죠. 그치? T. 이 녀석에서 절반을 잘라서 최고점에서 이걸 잘라버리면 그리고 이 녀석을 저 언덕인 줄 알았어. X축과 X축 타임. Y축으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X축은 무슨 운동? X축은 등속. Y축은? 맞아 이 병신 새끼야 진짜. 맞네. 맞잖아요. 멍청이 아니죠 우리. 그런가? 네. 그쵸. 등속 그 다음에 등가속도. Y축은 이제 등 감소. 가속 운동이죠. 네. 감속을 하는 거지만 그걸 가속이라고 그렇죠. 하기는 하죠.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x점이라고 하는 게 시간에 따른 함수 관계성을 갖고 y점이라고 하는 녀석도 시간에 따른 함수의 값을 만약에 우리가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됐니?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x는 x대로의 속력을 볼 거고 y는 y대로의 속력이 아니라 속도 y대로의 속도를 보겠다는 거죠. 맞아 벡터 얘기야. 이런. 그러면 f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얘는 g 프라임 t가 되는 거잖아. 벡터를 혐오했던 벡터가 또 나오네. 됐어? 네. 이게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속도.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속력은 합성이야. 네.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력이 된다. 진짜 벡터. 됐어요? 네. 그러면 가속도 보통은 가속도는 a라고 표시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이 녀석의 가속도를 본다고 하면 ax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f2 프라임 t겠죠. 얘도 얘는 ay가 G2. g2 프라임이죠. 이렇게 벅벅대네 짜증나게. 됐니? 네. 그러면 얘네들은 가속도고 이 가속도의 크기도 옛날엔 가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얘기가 또 사라졌더라고. 진짜요? 네, 가속력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속력은 좀 웃기긴 하죠. 속도의 크기랑 속력이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눠 쓰지? 가속도의 크기라니까 이 새끼야. 불편해. 닥쳐. 됐어? 이렇게 표기를 한다. 됐니?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내용은 많이 까먹었겠지만 이거를 시간에 관한 미분을 한 녀석이니까 f't는 이렇게 dp분의 dx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 f2'x는 뭐라고 표시하죠? T분의 t와 x로. T분의 T F 프라임 T. 아니 d와 x로만. t와 x로만. 자, 뭐 중요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 자,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요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dx분의 dy가 f 프라임 x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dx분의 dfx라고 표시하기도 하죠.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f2'x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싶으면 dx분의 d의 f'x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f2'x겠지. f'x가 이 새끼잖아요. 그치? fx 대신에 y 써도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dx d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dx는 곱해진 녀석이니까 dx의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게 와, 되고요. 영식이 너무 db니까 d 제곱인데 y는 한 번 씁니다. 왜 저? 됐어요?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두 번 할 때는 dt 제곱분의 d 제곱 x라고 표기하는 거야. 나왜 저거 있어? 수트할 때도 했어 이 새끼들아. 예? 저 이거 배웠죠? 저걸로요? 아닌가? 수트할 때도 했어. 네? 수트할 때도 너네가 지혈을 했고요. 아니에요. 닥쳐. 안 배웠는데? 됐다고. 내가 자 기억. 지금 여기 있는 녀석과 수트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야? 물론 평면에서 운동은 안 배웠어. 네. 평면에서의 운동은 안 배웠습니다. 저 딴 시간에 근데- 배웠다고요? 평면에서의 운동은 안 배우셨지만 요 표현은 배우셨어. dx 제곱분의 d 제곱 d 제곱 y는. 기억에 있어. 믿을 수 없어요. 안 되겠다. 잠깐 멈출게요. 자, 우리 수영이는 보내버렸으니까 하는 거 쉬는 계속 시간에 놀러 가야겠다. 하지마. 아, 근데 저녁 시간에만 같이 밥을 먹든지 하던 중에. 저녁 시간 말하는 거였어요. 네. 7시 쉬는 시간에 절대로 그 새끼를 일로 오면 만약에 내가 없는데 올라왔다 그러면 소영이한테 얘기해줘.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다시 내려가라 빨리. 놀리는 게 정말 재밌겠는데. 자, 됐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오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기 1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2장을 끝낼 생각이에요. 자, 면접은 나중에 생각해. 안 돼. 자, x는 4t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됩니다. 됐어? 네. t의 자취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니? 됐어? 그럼 t의 자취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t 값이 1이면 얼마죠? 4요. X 좌표는 0일 때 당연히 0일 거고요. 1을 넣으면 4. 얘는 1을 넣으면 얼마? 2가 되네요. 그치? 이 녀석의 최대값은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T가 1일 때. 오, t가 1일 때야. 그러면 젠장 우리가 4를 잡는 순간 그 새끼가 최고점이라고 되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시겠죠 당연히. 이 값은 t가 1일 때입니다. 그럼 y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좀 찾아볼까요? y 값이 0이 되시려면 t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아닌가? 그냥 2지. 아하. t 값이 2가 되면은 x의 값은 얼마? 8이요. 8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특이하게 생겼지. 얼른 봐. 8이 되면 t 값이 2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최고점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시겠죠. 됐어? 예. 지금 여기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y 값이 음수가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까지 그려야겠다. 안돼. 됐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1번이 될 거고 2번에 P의 속도와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번의 경우 T = 1이니까 일단 뭐 할 거냐면 dt dx를 구할 건데 얘가 4죠. 네. dt dy를 구할 건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t 플러스 4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4요. 4가 됐지.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x의 속도는 4, y의 속도는 아 1일 때보다 0이에요. 0이요. 아. 이 멍청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제로겠네요. 야, 가로로만 움직이겠죠. 세로는 안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도 구하라고 했냐면 속력도 구하라고 했는데 속력은 당연히 얼마나? y 값이 없는데 속력은 4겠죠. 단위는 야 좌표평면 없잖아요. 단위가 어딨어 이 병신아. 좌표평면 단위가 어딨어. 그걸 못 믿으라고 있어 이 아유 진짜. 자 t = 1일 때 P점의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우리 뭐 할 거 세 번째에서는 dt 제곱 d 제곱 x. 자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 표현. 그럼 얘가 제로 거죠. 미친. 그치? 얘는 마이너스 dt 제곱 d 제곱 y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예. 그러면 가속도는 0, 마이너스 4겠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가크 이렇게 쓸까? 자, 그러면 얘는 4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오 생각보다 이지한. 제발 당연히 이 문제는 이제 하겠지. 보기 문제인데. 플래그 세우지 마. 너 꺼지. 자, 기본 문제 5번으로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면에서 45m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100m로 발사한 후 t초의 위치가 xy가 다음과 같다. 위에 말은 다 그냥 쌩까도 되는 거지 사실. 그 위에 있는 얘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x는 뭐가 된다는 거야? 50 루트 2t. 네, 50 루트 2t고요. y는 50 루트 2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 t에 대해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dt분의 dx, dt분의 dy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 미분 내리면 50 루트 2, 50 루트 2 마이너스 10t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아. 시각 t에 대해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x, dt 제곱분의 d 제곱 y 라고 하는 값을 구할 거고 이 새끼는 당연히 0일 거고 이 새끼는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자 3번에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각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dt분의 dy가 제로가 되는 거를 찾아주면 돼. 5루트. 네. 그러니까 t 꼴 5 루트 2일 때 우리는 최고점이 되시겠죠. 아, 됐어요? 네. 자, 물체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시는 거는 뭐 할 거냐면 y 이꼴 제로가 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t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10 루트 2가 되겠죠. 네. 근데 이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속력을 좀 쓰려니까 짜증나네. dx, dt분의 dx
t에다가 10루트 2를 집어넣은 녀석에 대한 제곱을 해주시고요. 식스는 계산이 나요. 자, 그 다음에 dt분의 dy t equal 10루트 2를 넣고 이 녀석에 대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식인 거죠. 루트만? 네? 됐니?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녀석을 제곱하면 2500에다가 2 곱하는 거잖아. 루트만? 그러면 이 값이 5000인가요? 네? 아, 아직까지는. 여기 앞에. 네. 그 다음에 여기다 10루트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냐? 50루트. 아, 10이네? 난 병신이다. 마이너스 50루트이잖아. 뭐, 맞아요. 5000이잖아. 거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만. 됐어? 와 진짜 자, 잠깐 쉬었다 하는데 수영이 알짱되면 줄게요. 와 걷어버려. 자, 마지막 6만 풀면 12장이 끝나죠. 네. 대만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의 길이 아래 원주의 시계 방향으로 몇 초 오메가 라디안만큼 일정하게 우와, 회전하는 미친 정지가 각속도. 있다. 시각 t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x, y, t, y 값을 t로 나타내라 이렇게 써 있잖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난 논리가 싫어. 그냥 수학인데 아, 각속도 말할 줄 알고 죽여버릴 거야. 자, 가속도를 바꾸었어. 각속도. 오. 쌤, 원 어떻게 해야 잘 그려요? 저렇게 선생님 옛날에 뭐 배우셨다 하지 않으셨나? 서예인가? 서예가 아니야. 서해를 왜 그림 관련된 거 배웠다 하시지 않으셨나? 한서를 배웠다. 아. 언제 한서. 어? 서예를 배우고 이렇게 그림을 배웠다고 해서 미친놈이야. 아니었어요. 한서는 다른 거잖아. 죄송합니다. 나도 반성하고 배운다는 거 기깔나게. 우리 몇 년 동안 해요? 내가 하면 그냥 내가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직선이 아니게 되고 난 20년 배웠는데. 중간에 막 떨리던데요. 직선이 진동해요 중간에. 아. 천재 미술 와 씨. 와. 자, 와. x축, y축. 너무해.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반지름이 R짜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새끼가 R이다. 이거, 그치? 원래 이 녀석의 세타인데 이 세타 값은 뭐라고 했냐면 1초당 오메가만큼, 오메가 라디안만큼 각도를 간다고 했으니까 오메가 t가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에 가게 되겠죠. 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내려오게 되면 이 녀석의 x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r분의 이 새끼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x 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가셔서 이 높이 값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이 길이 값하고 똑같으니까 이것분의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이 길이 값이 사인 오메가 t니까 x 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점좌표입니다. 자,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가 될 거냐? x는 r 코사인 오메가 t이시고 y 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P 시간의 T에 대해 속도와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새끼를 미분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dt분의 dx dt분의 dy가 우리가 원하는 속력인데 이 녀석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r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인데요. 오메가 t가 앞으로 나와요. 자, 오메가 t가 아니라 오메가만 나와야지 미친놈아. 예?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러니까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야. 이씨 발 어렵다. 시발. 그러면 y 좌표도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인 거죠. 네. 자,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속력은 루트에 dt dx의 제곱분의 제곱 더하기 dt dy의 전체 제곱의 값을 쓸 건데 제곱해서 제곱하면 앞에 있는 새끼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밖으로 튕겨 나가겠죠. 됐어? 네. 아, 오메가. 그러면 r하고 오메가가 이렇게 나올 텐데 루트 안에 남는 새끼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인 이요.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제곱 오메가 t인데 그러면 이 새끼 1이잖아. 아, 오메가. 그렇지, r 오메가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3번에 전 P의 시각 T에 대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세 번째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dt 제곱분의 노래 그만 불러 이씨. 지금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고 기다려. 자,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럼 얘는 한 번 더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이거. 맞아 제곱이지. 뒤에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좋았다. 말 깔끔하게 했어. 오 면접을 잘하겠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안돼. 자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쓰자. 귀찮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 얘네들이 밖으로 튕겨 나가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되시겠죠. 됐어? 자 이것으로 11장은 끝났습니다. 오 제일 12장이 끝났으니까 바꿔 말하면 뭐하는 거? 미분도 끝. 끝났다. 와, 이제 우린 적분만 남았어요. 적분이 너무 빡세죠. 싫어. 적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 적분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당연히 우리 코사인 적분하면 뭐 되겠니? 사인 사인이 되겠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2의 x제곱 적분하면 뭐였지? 아니 3분의 2x 제곱. 아, 2의 x 제곱. 아 2의 x 제곱이요. 네 x에 2의 x 제곱이라지 않았어? 됐니? 네, 그래서 3분의 자 2 a의 x제곱은요? x분의 1 a의 x 없죠.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죠. 아, 네, 자 지금 요건 바로 하는 건 좀 그렇고 눈에 바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네? 부정적분을 지금부터 다 가르칠 것도 아니고 아,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자 어쨌든 뒤집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적분이 좀 짜증나는 겁니다. 기억나? 곱함수의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 두 개의 형태의 합의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짜리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4장 얘기입니다. 14장 부분이 어렵고요. 14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은 정적분 가고 정적분 가면 짜증나는 건 사실 정적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숫자 계산이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치? 아, 다시 해야 돼. 13장, 14장, 15장까지 가면 남아있는 4개의 장들은 별거 없어. 15장 가면 정적분의 계산이고 16장은 정적분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17장 넓이와 적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넓이와 적분 그 다음에 부피와 적분 속도와 거리의 적분 뭐 이거 다 그냥 하면 되죠.
다 활용이네요. 네. 그 뒤에 건 쉬워. 나이스. 하기 귀찮은 거죠. 자, 센. 하하. 센이. 센시야. 센이시야. 제 봉화지겸 뭔지 아세요? 내가 어서 많이 들은 건데 기억은 안 난다. 우리 할머니 병원 가셔서 아싸 빨간 파요. 그거를 가셨다고? 항생제 맞고 오시는데요. 그거 되게 많이 아프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자, 우리는 숙제가 영진이는 깜짝 놀라겠지만 113페이지까지였어. 113이요. 네. 설마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영진이는 뭐 앞에 한 3분의 1쯤 안 돼 있지 않을까? 미안해. 아니 저 시스템만 하면 되네요. 113페이지까지였다니까. 아 A도 해요. A는 빼고. 아, 그거랑 시스템 얼마 없네. 난 그래도 했어. B는. 자, 질문을 하여라. 753.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에 검사를 했어야 되는 게 84페이지까지 다 끝내오는 거였고요. 84요. 네. 아니다. 87까지 끝내는 거였나? 네, 87까지 끝내는 거였나 본데? 어쨌든 다 끝내오라고 했었고 아니다. 84 아닌데. 어디야 도대체?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줄였었지? 저번에 눈에 100위까지 정리 한번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더럽게 안 해가지고 C단계 플러스 지금 이만큼을 해보라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C단계는 다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시단계 솔직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풀어있는데. 어디 쓰고 짜잔. 와우. 기억하는 게 없어. 씨. 아니 이거랑 닥쳐. 니 그럼 내가 없을 때 한 게 그게 끝이야? 수다 떨었어. 오. 넌 모르지. 너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롤스로이스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 딴 얘기 그만하고. 소리지. 질문은 뭐야? 753. 안 했지. 753? 풀자. 믿어줄게. 오씨. 내가 지금 민지 사진 다 자, fx가 sin x 플러스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에 0 x 2파이잖아.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못 풀잖아. 우리가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런 방이 45도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값이 1이라는 뜻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x 더하기 x가 얼마일 때 1이 되는 거야?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합성해야죠. 아이. 그러면 여기다 루트 2를 앞으로 뽑으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x. 자, 코사인으로 만들래? 사인으로 만들래? 사인이요. 코사인이요. 코사인은 만들 거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코마사사. 네, 코코마 싸싸. 그러니까 얘가 뭐야? 코사인 45. 4분의 파이. 아 맞다. 여기도 사인 4분의 파이로 보자는 거야.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x.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2에 코스 단어 외쳤어.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건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결국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루트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됐어? 잠깐만. 아하. 잠깐만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x 플러스 4분의 파이인데 x의 값은 저게 될 거고 2파이까지니까 2파이까지니까 상관없겠다. 2파이까지니까 x가 얼마의 값을 가지면 되냐면 계산한데 4분의 7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7파이가 되면 되니까 x가 4분의 3파이 x는 2분의 3파이 이나 되시면 되죠. 예? 오. 예? 됐어?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너네가 생각하는 거는 맨날 이거잖아. 그쵸. 그럼 이쪽에 있으면 되잖아 미친놈아. 네. 그러면 여기가 뭐야?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4분의 7파이잖아. 근데 x 플러스 4분의 7파이 4분의 파이가 4분의 7파이면 x는 4분의 6파이잖아. x가 4분의 6파이면 2분의 3파이잖아. 오. 약분이 안 돼? 됐어? 뭐이 그지야 또 왜? 아이 진짜 이 바보 진짜. 응? 왜? 전씨 나중에 계산 못하는 저 바보는 어떻게 하면 좋니? 다음에 자 이거 4분의 3이면 이 파이에서 뺐구나. 와우. 약분을 하셨군요. 멍청이 저기. 4분의 3파인 줄 알았습니다. 자 됐어? 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접점 좌표가 뭐야? 접점이 2분의 3파이 콤마 갖다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요.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오 뭐야? 코사인 값은요? 네? 코사인은 0이요. 0 이렇게 된다고. 됐어? 네. 접점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원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예. 됐어? 네. 뭐 구하라고요? x 좌편 그럼 몇 번이야? 4번. 네, 4번이야. 이해됐어? 야구지. 합성을 하면 되는구나. 앞에다. 그런 지니어스한 생각을. 지니어스라고. 당연한 걸. 너무 감미로웠어. 뭔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개소리는 그만 좀 해라. 후회이 없다고 너가 같이 개소리라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합성을 안 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그랬어. 자, 753. 머리 떠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1일 때 0이고 t일 때를 줄 거고 그러면 ln t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를 줄 거고 아 범위가 있구나. 한 개도 비율 하나도 안 맞네 지금. 오 범위가 2가 될 거고 그래프가 이해했지? 귀신인 것 같아. 지금 하나도 안 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래프 좀 오버해서 그릴게요.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원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ln2의 그래프가 ln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근데 너희들 보기 편하게 좀 바꿔놓은 상황이고요. 이 t값은 치울게요.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다가 선을 그리고 됐니? 여기다 점을 잡아서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밑변의 길이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그럼 맞아요.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지? 네. 그럼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높이가 최대값이 되겠지. 범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범위가 없어도 똑같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쭉 가버리면 아 무한대로 가면? 네. 어떻게 그하나 싶었는데. 멍청이죠 멍청이. 그럼 그걸 그렇게 그려주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 값부터 구하셔야 돼. 이 기울기 값은 2-1분의 2죠. 맞아? 네. 맞니? 네. 그러니까 y는 ln(t의 제곱인데 y 프라임을 구하시면 뭐가 돼? t제곱분의 뭐라고? t제곱분의? t제곱 t제곱분의 t요. 네? 아닌가? 인가? 그냥 이거. 아니 t가 맞는가? 아? 이? 아니 맞구나. 좋았어. t분의 2라고 써야지. 그건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됐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언제야? T 이걸 갖고 t 값이 얼마일 때? 2-1 2-1일 때 이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끝났어. 아 그래요? 얘가 끝이라고. 이게 안 되는데 어? 영진이 뭐 이해한다? 이게 끝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이 넓이가 최대일 때 t의 값을 값이요. 구하라고 했잖아. 오. 그럼 이 접점의 좌표가 여기라고. 예.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2-1이라고. 끝이라고. 상이라고 써있으면 겁나 쉬운 문제란 소리야. 이거 미친. 알겠어?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왜 접해야 되지? 네? 왜 접해야 되죠? 어디 가요? 왜 접할 때 넓이가 최대야? 높이가 당연. 당연한 거야. 아니니까. 원래 높이가 같은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나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네. 하나의 부분. 하나의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얘네가 모여서 그게 접할 때라는 소리야. 알겠니? 자 그러면 딴 건 없어요. 없어? 천재. 아니 난 진짜 이게 너무 궁금했다니까. 뭐 방금 이거? 죄송합니다. 언제 또? 아 모질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거야? 자기를 아는 자세 중요한 거지. 자 유형 7번 봅니다. 우리 사실 빨리빨리 좀 끝내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책을 11월 달에 끝내려고 하고 그래서 기말고사는 그냥 버릴까 해. 알아서 보라고. 오! 진짜요? 노 고기지. 진짜요? 고깃집은 최소값만 풀까 합니다. 최소. 좋아하지 마요 진짜. 다행이다. 그건데 나 최빈가. 난 다 했는데. 나 이제 원 파트 해야 돼. 원에서 시험 범위는 나오면 얘기해라. 고쳐버렸는데 네. 원 어려워. 짜증. 통계가 더 짜증 날 거야. 하하. 학교 것도 짜증나. 더 세네. 맞아. 영어를 왜 틀리냐? 난 병신이 많다. 아, 영어 다 했으면 올백인데. 자 조용해. 근데 바보들이잖아.
올백의 마지막 찬스요. 왜? 8과목을 100점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 여덟 김- 과목이요? 기말에서 최소 틀린 게 2개인데 다 맞으면 되잖아. 그때 도덕만 2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었거든요. 이번 기말고사 참 쉬울 텐데 왜? 마지막은 왜지? 국영, 수, 역과 기술과정, 기말고사 시험 어렵게 내가지고 만약에 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 도덕이야. 어? 다 괜찮아. 어차피 사실 갈 새끼들은 다 가지만 일반격으로 못 가는 새끼가 생기면 학교에서 어떤 책임을 져라. 다 괜찮은데 네가 못해서 못한 거니까. 다 괜찮은데 도덕이 문제예요. 자, 다 첫 기말에 국영수사가 보면 다. 다 맞았는데 싫어. 도덕만 2개 틀렸어요. 닥치라. 내 올백. 결국은 네가 못하는 거야. 아니 도덕적이지 않나 봐요. 슬프다. 도적은 그 도적은 거의 없거든. 상호 비판적을 상호 견제적이라 썼는데 맞다고 했어. 지금은 드네에 너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60년생쯤 되시니? 할머니 48년생이신데. 48년생 안 되겠다. 네? 한 60년대생. 60년대 거의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버지 60년대생 아니야? 70년대생 아니야? 아버지 올해는 71년 거의 60년이시고. 아니야. 너네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진짜 조금 어려워졌어. 아버지 학력고사 오셨어요. 선생님이 형들이 너네 아버지들랑 많이 비슷해. 오. 이 학력고사 전기 한양대 탈락하시고 후기 생각을 해봐. 우석대 붙으셨다. 야, 선생님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러면 이 새끼야 너네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랑 나랑 나이 차이가 겁나 많이 날 것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한 60년대생에는 중학교 도덕 문제가 졸라 쉬웠어 사실. 그래서 60년대생 부모님들이 그런 60년대, 50년대를 지나신 분들이 그러지. 도덕 문제는 그냥 도덕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게 뭐 어렵다고. 도덕 그냥 2개만 다 맞았어. 사실 너네가 배우는 도덕은 요즘에 거의 철학에 가깝죠. 도덕에서 그 뭐야?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마. 어쨌든 아니, 그거는 아니. 어쨌든 도덕에서 사회를 배워요. 닥쳐. 내가 왜 헌법을 배워요? 닥치라고. 자, 우리가 이 녀석을 갖고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x가 gx입니다. 탄젠트 x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아크 탄젠트요. 네, 아크 탄젠트 x라고 하지만 그 새끼 어떻게 생긴지 몰라. 모르죠. 아니 사실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요? y는 x 대칭하면 되잖아, 공식은. 그쵸. y는 x 대칭하면 돼. 그렇게 풀어봐요. 아크 탄젠트 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풀어봐요. 이렇게. 와, 개같이 생겨. 아크가 뭐예요? 역함수란 뜻이야, 탄젠트요. 아. 그래서 사인 x의 역함수는 아크 사인 x야. 코사인 x 역함수는 아크 사인 코사인 x고. 그럼 아크 사인 x분의 1이 아크 코시컨트 x랑 같아요. 뭐라고? 아크 사인 x분의 1. 거기까지 나이가 없지. 삼각함수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어. 안 배웠구나.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쪽 공대 수학을 가시면. 그럼 저희는 배울 일이 없겠네요. 대학교 전까지는. 그렇지. 오, 아이 너무 행복해졌어 갑자기. 50회 가야. 아니야, 나 공부. 아니지. 네가 저기 가면 다르지. 과거 가면. 과거 가면 배우죠.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 배운 고급 수학인가 심화 수학이 있어.
심화 수학이 있고요. 고급 수학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고급 수학인가 심화 수학인가 이런 게 아니라 고급 수학 원투에 들어있지 심화 수학 원투에 들어있지 기억이 안 나. 있긴 있어. 선택이야. 선택입니다. 필수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급 수학 원투나 심화 수학 원투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깔립니다. 오. 잘 생각해봐. 네? 고급 수학 원투나 심화 수학 원투를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지? 몰라요. 밑에 분을 알고 있어야죠. 생각해봐. 아크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거 아크 코사인 x를 배우려면 사인 x, 코사인 x의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러면 아크 사인 x나 코사인 x의 미분과 적분도 할 거면 사인 x, 코사인 x의 미적분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눈에 다 배운 거 배웠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과학고를 다니는데 학원을 다니는 선행할 가능성은 1도 없잖아. 그렇죠. 1도 없는 건 아니지. 방학 때 좀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죠. 뭐 한 3과정 정도 할 수 있어. 3과정 정도. 뭐 많이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한 과정 하고 여름방학 때 한 과정 하고 겨울방학 때 한 과정을 하면 참 좋겠는데 여름방학 때 한 과정을 못 하죠. 그럼 미국 연수가잖아.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한 과정, 겨울방학 때 한 과정이면 실질적으로 2과정 정도를 우리는 할 수 있잖아. 막판 지식이 자, 그럼 2과정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수투 미적과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 들어가기 전에 수학 1까지는 끝났어야죠. 최소가. 그래야 사실은 너네 고급 수학, 심화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과거를 다니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놀라고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 그렇잖아. 물론 과거를 들어가기 전에야 놀겠죠. 아직 입학 전이니까. 너네한테 뭐 입학 전부터 자 1월달에 입학 합격 발표 났으니까 학교에 와서 숙제를 받아가세요. 이딴 학교는 아니란 말이야. 참고로 상상도는 학교 와서 받아가라고 해. 네? 숙제를요? 예비 소집을 부르고요. 예비 소집을 부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반편성고사를 보고 반편성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전범입니다. 와. 봐요. 항상 미친놈들이고 걔네들은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일부러 낮은 반에 배정 받아서 그 반 탑을 먹겠다는 마인드. 다들 뭐 갖고 있을게요? 기분이 좋잖아요. 반마다 채점하는 거 아닐까요? 단편성고사를 보면 네. 1등부터 30등까지 일반이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가는 거잖아. 평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리을자로 쭉 애들을 배치를 시켜. 그래서 학교 반평균이 거의 애들의 수준이 다 비슷하게. 어떡하지? 물론 뭐 이제 자사고의 특성상 상위권 몇 개의 반을 별도로 꾸리는 경우도 있어. 갑자기 거기 딱 들어가서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월반하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내신은 줄 세우잖아. 반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전교로 줄 세우잖아. 그렇죠. 반에서 1등하면 뭐 할 건데? 아쉽다. 반에서 1등이고 전교 한 30등 하면 뭐 할 건데? 반에선 우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와 진짜 똑똑하다. 이러면서. 당상고 왔는데 똑똑하다? 말이 돼? 다들 기본은 하지? 부럽다. 그거 네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서울대 들어가서 저 전교 1등이었어요 라고 하면 와 개맛있다. 와, 나던데. 오. 괜찮다. 오. 서울대 가가지고 전교 1등이라고 우리 하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아? 영재교 생이에요 하면은 딱히 안 놀라겠네요. 응? 영재교 출신이에요 하면 그렇구나 그럼 안 놀라요? 서울대 학생들은? 영재교 나왔어? 그래. 넌 쟤 그렇구나. 영재교 나왔어. 쟤 거고 나왔대요. 쟤 상사고 나왔대요. 쟤 하나고 나왔대요.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와 멋있다. 절반 이상이 그런 새끼들인데? 멋있다. 너네 하고 나서 자꾸만 과거를 가라고 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너네는 아무 생각이 없어. 중학생 애들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너네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해. 카트 재밌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출발 현상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뭐 과거나 영재고 같은 거를 하라고 하는 거고, 왜 우리는 사실 자사고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김포의 특성상 자사고를 못하는 것 뿐이지. 자사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면 나락. 나락을 걸을 수 있죠. 개나. 야 떨어지면은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님들한테 이제 자사고 쓰겠다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첫 번째 묻는 거,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니 일단은 올해가 맞기는 한가요? 그래서 저기 학생부 보자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 어머니들한테 하는 건 혹시 떨어지면 서울로 전학 가실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지. 서울에서 고등학교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상관없어. 3년 정도 서울에 집 전세로 얻어서 서울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실 수 있다. 그러면 뭐 괜찮아. 왜냐면 너네가 이제 요번에 입학 배정을 받을 겁니다. 1월 달에 발표를 하죠. 1월 달에 발표를 하면 학교를 가서 배정 포기각서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나 이 학교 안 가겠습니다 라고 포기각서를 쓰고요. 이름 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는 못 갑니다. 집에서 통학 가는, 그러니까 아예 교육청 자체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배정 포기각서를 쓰고 서울로 이사를 간 다음에 재배정 신청서라고 하는 걸 내시면, 재배정 신청서를 내시는데 이게 경기도 서울시 교육청이 내는 게 아닙니다. 재배정 신청서를 들고 가고 싶은 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물론 당연히 전화를 해봐야겠죠. 왜? 2월 달에 하니까 2월 달에 재배정을 할 거니까 담당 선생님이 학교에 계셔야 되거든. 그럼 재배정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로 그냥 배정을 받아요. 물론 성적이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야.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거부권도 있어요. 그러면 너네 성적 정도면 사실 웬만한 학교에서 다 거부를 하진 않아. 너네가 사실 내신 점수가 190이 안 되는 인간들은 없잖아. 199.3였다가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배정 신청서를 하면 웬만한 학교에서 다 받아줘. 그러니까 학생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자사고 가겠다고 하면 서울로 이사 갈 수 있고,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강서구 정도만 가도 여기보다 좀 낫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가라고 하세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사실은 집값이 여기랑 좀 많이 차이나. 강서구로 가세요. 강서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면 15억 정도? 10억 이상은 줘야 돼요. 오 씨. 전세면은 전세를 줘야 되니까 한 7, 8억 하죠. 그 정도가 집에 이제 있냐.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야. 대출, 풀 대출로 땡겨서 하셔도 뭐 되겠지. 근데 어쨌든 대출을 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냐. 이걸 물어보죠. 집을 팔고 가야 하는. 팔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팔려야 가지. 팔려야. 그렇지. 내 맘대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과거를 딱 떨어지는 순간, 과거가 떨어지니까 자사고를 썼을 때 떨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1월달 중반쯤일 거야 아마. 그러고 나서 재배정 신청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2월이란 말이야. 2월 초란 말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간은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집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가장 베스트의 방법은 뭐 한다? 할머니가 어딘가 사시면 돼. 그러면 완전 베스트. 뭐 할머니 집으로 모든 가족이 이사를 가면 되거든요. 주소지만 가면 돼요 사실은. 힘드시겠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는 사실 너희들한테 쓰라고 광고는 못해. 솔직히 말하면 태연이 정도면 상상고였으면 괜찮을 것 같아. 붙을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한 8 정도는 돼요. 10 중에. 문제는 뭐야? 나머지 2죠.
그래서 나머지 2가 되면 어쩔 건데 이걸 내가 책임을 못 져주기 때문에 너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도 파리만 할 만하지 아니 않을까? 지금 인생을 막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 상상고 시험은 과거 시험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네가 생각하는 출석 면접과 소집 면접을 하루에 다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양이 적거든. 똑같이 시험 봐. 수학 보고 과학도 봅니다. 근데 수학 하나, 과학 하나죠. 물론 이제 수학에 딸린 문제 한 3개, 과학에 딸린 문제 한 3개 정도, 아니 6개밖에 안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 3개가 순차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있는 문항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 문제를 어떠한 룰에 따라서 푸는 방식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물론 이 수준의 문제들은 중학교 과정을 살짝 벗어난 형태죠. 약간 경시성에 대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근데 사실 너네가 푸는 거 정도를 계속 그동안 풀어왔던 걸 보면 다 풀어. 면접은 안 봐요. 그러니까 출석 면접 보는 것처럼 본다니까 그것도. 아, 그걸 하루에 다 본다고. 하루에 한 방에. 그래서 너네가 그 소집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소집 면접할 때 다 불러서 오전 오후로 부르잖아. 한 방에. 그치? 상상고는 남녀 날짜가 달라. 남자 한 번 다 불러서 오전 오후로 부르고 여자 한 번 불러서 오전 오후로 봅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문제와 남자애들 문제가 달라.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여자 뽑는 인원수와 남자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여자는 여자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진서연이야말로 상상고를 쓰면 가장 가능성이 높죠. 이야. 왜? 서연이만큼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를 하는 여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도 여자였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한 10% 20%가 선생님들한테는 책임질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죠. 무조건 붙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 이거는 못해 솔직히. 근데 가서 너네가 떨면 끝이거든. 80% 붙어드리겠습니다. 너네가 실력적으로 가끔은 갈 수 있어. 근데 가서 쩔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요. 이러고 있으면 119 불러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잖아. 그게 문제야. 변수라는 게 문제야거든. 그 갔을 때 너네한테 분명히 자사고는 좀 과거 면접하고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여기 과거 갔을 때 선생님 면접 보는 거 어땠어? 선생님이 막 너희들 잡아먹을 것처럼 면접봐? 너무 친절하지. 잡아먹을 것처럼 면접 보고 자사고는 압박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대답하는데 과거는 틀리면 이 새끼 틀렸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점수 깎고 그렇게 말이죠. 근데 자사고는 이제 그 틀리면 학생 그건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거야. 다시 생각해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대답해. 이런 식이야. 근데 과거에서 저도 한번 그래.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선생님이 이건 좀 잘못됐는데 이건 잘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다시 자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답 다시 하면은 감점이 안 돼요. 뭐 감점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최종 기준을 정하는 게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과거가 자사고는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절하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맨 마지막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꼭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떨어졌죠. 그 압박 그냥- 면접이 좋은 신호예요. 압박을 받는다는 거는 그 선생님이 너의 밑바닥을 보고 싶은 거야. 이 새끼 진짜. 바닥은 어디까지 있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쌓은 지식의 깊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걸 계속 갈구는 거야. 그걸 갈궈서 네가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답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질문을 하는 거거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하는 건데.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해서 물론 유도도 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는데도 궁금한 새끼면 약간 유도도 해줘. 아니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러고 대답 못하면 끝이. 그렇지, 계속 대답 못하면 거기서 이제 잘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새끼 더 이상 궁금한 새끼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자서고의 면접의 최대의 문제점은 너희들의 실력과 관계없이 거기서 쩌는 순간 답이 없다. 북일고는 그렇게 안 봐. 천하북일고. 그 시험도 안 보고 면접만 보죠. 추석 면접만 보면 돼. 면접. 아 과거 기준으로 추석 면접만 보면 돼. 수능 면접은 없어. 면접 어떻게 봐요? 두개를. 그냥 네 자소서에 대할 것 같으면 그냥 쭉 물어보고 끝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너네가 자소서 쓴 거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저기 써 있는 내용들, 그 생기부나 이런 것들에 써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들을 뽑아. 과거랑 비슷하네요. 기본적인 형태는 다 똑같아요. 과거나 영재고나 자사고나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 영재군도 면접을 봐요. 하긴 하죠. 3차 때보다. 면접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다면 평가를 하잖아. 애들 실험시키고 애들 쳐다보고 있고, 토의시키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거잖아. 토의시키고 쳐다보고 있고, 이 새끼 말 자르네, 이 새끼 말 자르네. 그런 감점 식이에요. 이런 거. 남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는다. 체크. 이런 거죠. 우와. 영재고는 그렇게 면접. 근데 막 이 친구가 너무 누가 봐도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청을 해줘야 돼요. 일단 듣고 말해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듣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하는 수와 호흡이 끊어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서 얘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최대한 됐을 때 하는 거고, 번쩍을. 개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도 어느 정도 소리에서 끊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야 나는 처음부터는 그런 거 있잖아. 나 뭐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야 이 실험 결과는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딱 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아니 그거 아니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후렴이 약간 그렇게 말 끊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100% 떨어져. 인성도 당연히 이것도 보죠. 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너네가 지금 이거를 해야 너네가 만약에 과거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고고수학, 심화수학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아크 탄젠트, 아크 사인 뭐 이런 것들은 안 가서 돼. 배워. 나에게 묻지 마. 자, 쟤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네. 이거 풀고 다음 거 하나 정도 풀면 끝나겠죠. 좋았어. 자, 닥쳐. 아. C단계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gx 위에 좌표가 1인, x 좌표가 1이다. 그러면 g 1이고 이 녀석은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하면 f k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되시겠죠.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녀석의 g 프라임 1은 f 프라임 4분의 파이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 우리가 네, 역함수의 미분값은 원래 함수의 미분의 역수값이다. 물론 이 새끼랑 이 새끼가 이 새끼 x값, 이 새끼 y값, 이 새끼 x값, 이 새끼 y값이 되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f 프라임이면 뭐 되는 거지? 시컨트 제곱. 그렇죠.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분의 1인 건데 시컨트 제곱이면 사인 x의 역수니까 코사인 x의 역수니까 코사인 x의 역수의 역수니까 결국 뭐야?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인 거야? 됐어? 2분의 1. 그러면 얘가 2분의 1인 거야? 오케이. 얘가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x 절편? 그럼 우리는 식이 y는 y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 절편이니까 y를 0이면 되지? 그냥 이 상태에서 풀면 되잖아. 굳이 뭐 더 할 필요 없이. 됐니?
그러면 0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어서 이거 왜 이거 바로 털고 지랄이야? 이렇게 yar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꼴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x 절편의 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됐지? 네. 자, 770번. 하기 싫은 거 나왔다. 매개 변수.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y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타가 2분의 3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 접선의 x절편이 a 파이 플러스 b일 때라고 했으니까 세타 값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면 이때 x의 값은 2분의 3파일 때 코사인 값은 제로거든요. 됐니? 네. 자, 2분의 3파일 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y는 세타가 아니라 세타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파이 플러스 1이겠죠. 자,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dx분의 dy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우리는 d 세타분의 dx가 사인 세타 d 세타분의 dy가 dy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응? 네? 2분의 3을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구나. 야, 우리가 2분의 3을 바로 대입할 때는 dx분의 dy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유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dx dy 결국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자, 삼견지면. 그러면 y는 y 마이너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L x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됐냐? 네. x y 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야겠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2냐?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뭐야? a는 2분의 3, b는 2고 곱하라고 했으니까 3이겠네요. 됐습니까? 네. 에이스 종지겠다. 됐다? 아, 자, 봐. 조용히. 저 왼쪽 어떻게 해요? 조용히. 774 지금 숙제. 네. 774 숙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C 단계 있죠? 예. 103부터 105. 103부터 105 숙제입니다. 네. 알겠지? 예. 아, 참, 나 금요일이 면접이야. 화이팅. 어떻게 해요? 파이팅! 넌 잘할 거야. 아, 나보다 잘해. 자,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제일 못하는